네, 다음 큐는 그렇습니다. 누가라는 키워드를 저희가 잡아왔습니다. 상관의 폭언과 폭행, 또 과다한 업무를 견디다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김홍영 전 검사의 직속 상급자 김대현 전 서울 남부지검 부장검사가 고발당했습니다. 바로 대한변호사협회가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는데요. 마지막 사건으로 저희가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개요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2016년으로 이 사건을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될 텐데요. 유 교수께 좀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홍영 전 검사가 2016년도에 스스로 유서를 써놓고 자살 안타까운 그 일이 있었는데요. 예. 결국은 굉장히 스트레스 업무를 받았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이 김 전 부장검사죠. 예. 부장검사. 이 사람이 상당히 뭐 폭행을 했다. 또 아주 모욕적인 언사와 행동을 지시했다. 예.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업무 스트레스로 작용하면서 결국은 자살하게 된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이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예. 그래갖고 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고요. 이 전 부장검사 같은 경우는 법무부에서도 징계를 받고요. 예. 그리고 유족들도 상당히 많은 항의를 했는데 또 사과를 하지 않았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상 검사 업무를 못 하게 됐는데 지금 예. 이제 문제가 된 것은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시겠지만은 이제 3년 지났기 때문에 변호사로 하고 싶은데 예.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안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논란이 되는 거죠. 예,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고요? 이 김 전 부장검사가 다음 달부터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예, 그렇습니다. 뭐 변호사법 8조 규정을 보면요. 예. 변호사로 내가 활동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한 이후에 예. 3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등록 간주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뭐 변호사법 5조에 나와 있는 결격 사유나 8조에 나와 있는 등록 거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예. 당연히 등록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네. 지금 현재 김 전 부장검사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해임을 당해서 3년 동안 변호사를 못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법에 규정된 그 조건은 완전히 충족을 했고 예. 그 이후에 등록 신청을 한 거라서 예. 대한변호사협회는 어쩔 수 없이 등록을 받아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는 분들이 계실 것도 같아서 제가 대신 질문 드리는데요. 현행 변호사법으로는 그러니까 김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등록을 금지할 방법은 없다? 예, 없습니다. 지금 8조에 보면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중에 형사소추가 되거나 아니면 경징계를 받은 사람들 이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만 충족이 되고 예. 플러스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한 자라는 조건까지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근데 예. 김 전 부장검사 같은 경우에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추도 되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8조에 따라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신청을 한 뒤에 3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등록이 되고요. 그게 이제 내일입니다. 예. 30일이죠. 절차라고 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데 상황. 2016년도에 이제 법무부에서 이제 해임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검사직을 못 하게 됐는데 네. 이 폭행이라든가 폭언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관련해서 검찰에서 수사를 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그 후배 검사가 그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은 유서를 쓰고서 안타까운 일을 당한 것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대한변협에서는 고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예. 형사 고발한 것인데 예. 검찰이 또 제 식구 봐주기 한 거 아니냐 예. 그런 이제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그 이제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다 보면 김학의 전 법무차관도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부분과 좀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학의 전 법무차관도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인해서 변호사로 등록하는데 뭐 아무런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의혹이 불거지고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상황에서도 변호사로 일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면 이것도 사실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어떤 지적인데 그건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변호사님? 그 부분을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예. 사실 저도 이제 찾아봤습니다. 예. 근데 김학의 전 차관 같은 경우에는 2015년 말에 변호사 등록 신청을 했고요. 이미 했군요. 예, 뭐 대한변협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받아줘야 되는 겁니다. 당시 김학의 전 차관이 예. 형사소추가 된 것도 아니었고요. 뭐 처벌을 받은 것도 아니었고 징계를 받은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예.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이제 등록을 해줘서 예. 지금 개업까지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학의 전 차관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무죄가 나긴 했지만 2심, 3심이 남아 있잖아요. 예. 만약에 항소심과 대법원에 가서 유죄가 확정이 됐을 경우에는 예. 변호사법 제5조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예, 그래서 예.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에는 5년 동안 변호사 활동을 못하게 되는 거고요. 예. 집행유예라 할지라도 2년 동안 변호사 활동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그 김 전 부장판사를 형사 고발을 한 것도 예. 등록을 막을 수가 없지만 예. 적어도 형사 소출을 함으로 인해서 예. 이분이 나중에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예. 5년 또는 2년 동안 변호사를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고발을 한 겁니다. 활동에 대한 유예가 그래도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이제 대한변협 측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고발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신 것이고 뭐 법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따지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국민적인 논란이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아니 그러면 문제가 있는 사람이 변호사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은 사실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현행 변호사법을 좀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있을 법도 하잖아요, 이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지적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결국은 김학의 전 차관도 예를 들면은 이제 1심에서 무죄가 났습니다만 2심과 이제 대법원도 판결을 봐야겠지만 예. 만약에 무죄가 난다면 변호사를 충분히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보기엔 상당히 고액의 변호사 활동을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거는 예. 왜 그러냐면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 정관예우를 통해서 예. 검사 네트워크를 통해서 검사들이 이제 수사할 수도 있고 기소도 할 수 있는 이제 공소유지를 하는 기소권을 갖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변호사 입장에서 봤을 땐 우리 변호사님 계시지만은 그 담당 검사가 기소를 하느냐, 예. 기소하지 않느냐 이거에 의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갈려진단 말이죠. 예. 법원에서의 판결도 중요하지만은.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김 전 부장검사도 나가게 되면 만약에 변호사 활동을 하게 되면 자기가 알았던 그 많은 검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의 정관예우라는 문제가 아직도 다시 한번 우리가 제기될 수밖에 없고요. 예.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으로 검사들이 나가서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변호사 활동을 하는데 예. 이렇게 범죄 혐의가 있었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사회적으로 큰 문란을 일으켰던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이 또 나가서 그런 자기가 갖고 있었던 네트워크를 통해서 돈을 버는 그런 변호사 활동을 한다. 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것인데 현행 법으로서는 어쩔 수 없으니까 예. 그 법률을 개정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결국은 좀 더 그 기간을 좀 더 늘리든지 예. 아니면 기존에 검사 대통령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정관 예우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좀 만든다든가 예.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허윤 변호사께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또 요직에 계시잖아요. 대변인 중에 또 아닙니다. 수석 대변인 아니시겠습니까? 예. 뭐 이제 관련 활동에 대한 어떤 계획 예. 이거에 관련돼서 뭐 변호사법 개정과 더불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마지막으로 좀 여쭙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회적 무리를 빚은 후에 옷을 벗고 변호사로 개업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돈을 많이 번다. 이게 국민 정서로 용납이 안 되거든요. 예. 적어도 무리를 빚은 그 피해자 혹은 대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족이 될 텐데요. 이 유족으로부터 그 유족에게 사과를 하고 예. 진지하게 유족이 이제 개업을 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인정을 받으면 저희는 변호사로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라는 것 자체가 변호사법에 공익적인 활동을 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예. 20시간 공익 의무 활동을 하는데 예. 이렇게 변호사법에 규정이 돼 있는 만큼 변호사도 단지 돈을 버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좀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저희는 앞으로 이제 입법 개정 활동에 들어갈 텐데요. 변호사법 8조에 변호사로서 활동하는 데 있어 현저히 부적당한 자를 등록심사위원회 회부해서 1년에서 2년 정도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간다면 예. 아마도 김 전 부장검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건부로 유족의 동의를 받아와라라는 조건을 걸어서 조건을 받아 합의를 하지 않으면은 예, 예. 등록을 못하게 하겠다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법에 집어넣고 그래서 예. 변호사법을 개정하는 그 방안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까지 저희가 좀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의 큐브 속 사건을 만나봤네요.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허윤 변호사 그리고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